자, 인생은 무작위다. 청양고추가 벼락 맞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벼락인 만큼 벼락 맞은 청양고추는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럼 무작위의 확률로 시작된 팟캐스트 벼락 맞은 청양고추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저는 네모 저는 그르입니다. 예. 첫 번째 에피소드가 올라갔죠. 네. 제가 편집도 하고 하는데 약 한 달이 걸린 것 같거든요. 약 한 달 정도가 걸린 것 같거든요. 겁나 오래 걸렸어요. 근데 제가 편집하고 올리고 한 거 봤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물론 다른 분들은 재밌다고 느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대화를 이렇게 기록해서 자막을 달아가지고 보니까 재밌고 말을 잘하던데요? 맞아요. 네모씨 말 잘하더라고요. 제가 편집했죠. 어떠셨어요? 편집할 때? 할 때는 처음 해보는 거라서 좀 버벅거려가지고 오래 걸리고, 그리고 마침 딱 바쁠 시기여서 시기가 딱 오는 바람에 너무 오래 걸렸지만 뭔가 욕심이 조금 난다? 저 번째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좋습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많이 말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습관인 것 같아요. 말의 습관도 알게 됐어요. 그러면 넘어갈까요? 네. 벼락 맞은 청양고추. 병호년이 밝았잖아요. 예, 새해다. 2026년. 2026년. 우리의 주제가 새해이기 때문에 정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쵸. 새해가 밝으면 사람들이 뭘 합니까? 계획을 세우죠. 신년 계획 무조건 세우죠. 네. 세우셨어요? 전 아직 세우진 않았는데. 저도 아직 안 세웠습니다. 왜냐면은 1월 1일 지나고 거의 바로 주말이었어가지고 맞아요. 약간 쉬는 느낌이 있어서 원래 월요일부터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일주일이. 그쵸. 월요일부터 하면 되겠다 하고 월요일에 운동도 하고 뭐도 하고 그냥 이 정도? 보통 신년에 항상 헬스장을 끊고 공부할 거 있으면은 그것도 막 계획 세우고 저는 일본어를 좀 배웠거든요. 작년 한 10월부터 한 2개월 정도 학원 다니면서 배우다가 12월에는 이제 바빠서 잠깐 쉬고 그리고 이제 신년 목표로 이제 다시 1월에 해가지고 제가 1월 말에 일본 여행을 가요. 근데 이제 그때 조금 써먹을 수 있도록 약간 멋있는데? 읽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것이 이제 제 목표입니다. 오, 거기 가가지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어떻게 뭐 목표 있으세요? 생각한 거 하나? 제가 저번에 따로 사적인 자리에서 만났을 때 태국어를 배우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듀오링고에 태국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교양할 때 프랑스어를 잠깐 했었어가지고 프랑스어 요즘 듀오링고 하고 있습니다. 사바? 사바비앙? 모아 오시. 나도 그래. 좋네요. 그래. 근데 듀오링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단어 공부가 거의 그냥 회화로만 돼가지고 맞아요. 이게 머릿속에 정말 들어오는 게 맞나 싶긴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쓰면서 하는 공부가 익숙해서 그러는 건지 그렇게 하는 게 살짝 어색하긴 한데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런 신년 목표와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갓생과 갓반인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그 단어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생활 방식과 그런 명칭에 대해서 새로 생각하는 바를 나눠보면 뭔가 재미있지 않을까 해서 그거를 이번 2회차의 주제로 정했습니다. 빠바밤. 일단 갓생은 무엇인가? What is 갓생? 그르씨는 갓생이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갓생, G.O.D 플러스 인생. 신과 같은 인생을 산다. 열심히 사람들을 갓생 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쉽게 하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근데 그 쉽게 살지 못한다는 게 엄청 부지런히 나의 인생을 꾸려가는 사람들. 그런 인생이 갓생이 아닐까요? 저는 이 갓생이라는 단어를 맨 처음에 들었을 때 약간 엄청 여유롭게 한가로운 그 신선의 느낌? 그러니까 그런 삶인 줄 알았어요. 그 단어만 들었을 때는. 근데 완전 정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놀라웠고 근데 전 아직도 갓생이라는 게 내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삶이랑 더 가깝지 않나. 당연히 그러니까 모두들 생각하는 의미는 그런 게 아니지만 좋은 인생이라는 게 다
갓생이라는 게 그렇게 너무 좀 바쁘게 사는 건 좋은데 이따가도 뭔가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한국인들의 갓생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빡빡해. 네, 불만인 사항이다. 그런 부분이. 듣고 보니까 그렇게 여유롭게 사는 삶이 정말 갓생이라니까. 그게 인생이지. 그렇게 사는 삶이 오히려 더 없잖아요. 그쵸, 없죠. 열심히 사는 사람들보다. 그르가 말한 것처럼 이제 신을 뜻하는 갓과 인생을 뜻하는 생이 합쳐진 단어로 이제 남들에게 귀감이 되는 바람직하고 부지런한 삶을 뜻하는 신조어 이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버들 중에서 갓생 브이로그 같은 거를 올리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갓생이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이 단어가 유행이 시작됐던 거는 그 코로나19 시기 때 이제 사람들이 엄청 무기력해지고 밖을 못 나가고 사회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그 무기력을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갓생이란 단어가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생산적인 활동을 좀 하고 그걸 이제 남들에게 보여주면서 동기부여를 받는, 그래서 이제 갓생 챌린지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뭐랄까? 열심히 살 수가 없는 환경이었으니까 그런 갓생이 나왔나 보네요. 저도 그때 코로나 때는 좀 무기력을 느꼈던 것 같고 일상의 어떤 챌린지 시도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챌린저스란 앱도, 그게 뭐예요? 뭔가 챌린저스란 앱이 그때 만들어져서 유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각자 앱에다가 돈을 걸고 오. 내가 매번 하겠다고 하는 거, 뭐 예를 들면 아침에 기상 미션 같은 거를 그 사람들이랑 같이 모아서 인증을 하고 그걸 성공을 하면 뭐 전액 돌려주고, 근데 그게 실패하면 돈이 조금씩 나가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각자가 거는 돈은 정할 수 있고. 그때 챌린저스 저도 했었거든요. 진짜요? 정확히 뭘로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한 5년도 더 됐으니까 지금. 20년도에? 20년도에. 그런 게 있었구나. 그때 맞아. 그런 챌린지가 막 유행했던 것 같긴 해요. 갓생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게으르면 안 된다. 저는 지금의 갓생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너무 무기력해지기 쉬운 환경이어서 약간의 재미? 미션 깨기처럼 그런 퀘스트처럼 설정을 하고 내가 뭔가 할 일을 했을 때 좀 더 재밌고 달성이 잘 되는 것 같아서 그 당시에는 뭐 그런 챌린저스 같은 앱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때 시작한 갓생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사람들이 아직도 나 뭐 신년부터는 갓생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은 좀 덜한 것 같긴 하다. 뭔가 갓생 그쵸? 산다는 그게. 확실히 코로나 직후 한 22년, 23년까지가 제일 많이 쓰였던 것 같고. 요즘 갓생은 뭔가 기준이 좀 더 완화된 느낌? 예전보다? 옛날에는 진짜 빡셌다면 예전에는 무슨 새벽 4, 5시에 10시에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처럼 아침에 운동 갔다가 아침 건강한 거 먹고 출근하고 돌아와서 자기계발 공부하고 또 운동하고 자고. 자고. 맞아요.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아닌 느낌? 벼락 맞은 청양고추. 나는 갓생을 산 적이 있는가? 없는가? 하하. 저는 없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제 기준에서 갓생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뭔가 되게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되게 알차게 살아가고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을 갓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갓생을 산 적이 없다고 생각하긴 해요. 근데 저는 그르의 생활 패턴을 보면 갓생 아닌가 그래요?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수면 시간이 되게 규칙적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는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갓생의 기본. 들쭉날쭉한 수면 시간이 아니라 딱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너무 중요한 갓생의 역할인 것 같아서. 주말에도 그르 씨는 늦게까지 잘 안 자잖아요. 맞아요. 일어나서 뭐 그냥 하고 싶었던 일 하고 아침 먹고 전시회 가고 커피 마시고 완전 갓생인데. 그래요? 그리고 평일도 사실 이제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운동하고. 난 맨날 하는 건 아닌데. 맨날은 아니지만 이제 정해진 날들에 하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렇게 하고 집에 가서 그냥 쉬고. 그러니까 쉬다가 또 정해진 시간 맞춰서 뭐 대충 내가 이 정도 잘 시간이다 하면 자고. 저는 약간 강박이 있어서 잠에 대한 강박이 좀 있어서 지금은 많이 좀 괜찮아지긴 했는데 예전에는 이만큼을 안 자면 난 안 돼. 약간 이게 너무 심했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아직도 있어서 이만큼은 자야 된다 때문에 그렇게 규칙적으로 자고 있긴 하죠. 근데 여기서도 보이듯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갓생에 대한 기준치 되게 높게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충분히 갓생인데 사실 그냥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다 갓생이라 생각하거든요. 맞아. 그렇긴 해.
일단 저는 저는 이제 대부분 대학교 다닐 때 술을 많이 마셨으니까 그러니까 술 마시는 것 때문에 이제 갓생이 무너졌죠, 항상. 그러니까 뭐 할 일들은 잘 하는 편이긴 한데 술을 먹으면 이제 그 당일은 당연히 제가 이제 약속 시간을 위해 시간을 빼놨으니까 상관이 없고 너무 재밌게 놀면 좋고 스트레스 풀리고 한데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그 다음날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이 어떤 계획한 것들이 하나도 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식습관 같은 게 완전 무너지거든요. 술을 마시면. 내가 건강한 걸 먹고 좀 살고 싶어 이번 한 달 동안. 근데 이제 술을 마시면은 그 다음날 해장을 할 때 땡기는 것들이 다 약간 짜고 탄수화물. 실제로 그런 것들이 뭐 해장이 잘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완전 무너지는 거고. 그래서 약간 다이어트 특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서 술이 악순환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죠. 근데 그 다음날 하루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만약에 한 달에 한 번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 빈도수가 늘어나면 사실 그 내가 뭔가 만들고자 하는 생활 패턴이 계속 지속적으로 한 번씩 무너지고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잘 형성되지 못하는 어릴 땐 그게 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스트레스 받진 않았어요. 즐거웠으니까. 근데 이게 조금 나이가 한두 살 더 먹고 숙취도 실제로 더 심해지고 이러면서 더 현타가 강하게 오더라고요. 약간 내가 하루를 버렸어. 약간 이런. 술은 적당히 마시는 게 좋죠. 맞습니다. 많이 마시지 마세요. 근데 아까 촬영하기 전에 어제 술을 마셔서 너무 힘들다. 맞아요. 오늘은 가족들이랑 술을 먹었는데 신년이니까. 신년이니까 그쵸. 가족 모임. 근데 술을 다 섞어 마셨어. 아우. 뭐 저는 갓생을 그래서 길게 살아본 적은 없지만 살아보긴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난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리고 술을 마시고 이러긴 했지만 중간에 이제 갓생이 지속되진 않고 갓생이 이제 끊겼다가 다시 살고 끊겼다가 다시 살고. 그래도 갓생은 난 살았다. 갓생은 난 산 것이다. 그럼요. 근데 저는 제 주변에 갓생을 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네모씨 생각하긴 해요. 왜죠? 그냥 자기 할 일 계속 뭔가 되게 열심히 하는 느낌? 중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살고. 중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는 뭐 다 열심히 살았잖아요. 다 그런 거 아니죠? 다 공부 잘했잖아요. 공부 열심히 했죠. 네모 씨도 열심히 미술했잖아요. 열심히 안 했는데요? 저는 가면 갈수록 멘탈이 너무 떨어져서 어떻게 살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때 당시. 그리고 성인 돼서도 연극도 계속하고 뭔가 되게 열심히 사는 느낌이 나는 그렇달까? 그쵸. 갓생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 학보사를 한 적 있어요. 맞아. 그때가 레전드. 그때 되게 바빠했던 것 같아요. 너무 바빴고 일을 막 쳐내면서 했습니다. 그렇게 뭐 다 한 번씩 열심히 하는 것들이 있고 웬만하면 다 갓생이지 않은가. 맞아요. 열심히 살면 다 갓생이지 뭐. 그래서 그 갓생이라는 말로 계속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문화가 좀 싫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는 내 친구가 충분히 좋고 열심히 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계속 나는 오늘 할 일 다 끝내지 못했어. 난 쓰레기야. 내일부터 갓생 살아야지 이러는데 아니 이미 충분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계속 더 나를 이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갓생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각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도 찾아봤는데 이제 자기 자신을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려 남을 의식하면서 생기는 불안함과 열등감으로 인해 자기 자신을 혹사시키는 행위가 된다.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어서 자기 자신을 좀 착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시간을 쪼개서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목적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갓생이라는 삶의 방식은 수단이 돼야 되는 건데 그 갓생이라는 수단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나 바쁘게 살아야 돼. 난 바쁘게 살아야 되고 나는 막 남들이 하는 운동, 언어, 공부 이런 거 나도 해야 이게 갓생이래 해서 하는 거는 좀 사실 동기부여도 잘 안 되고 오히려 나를 좀 확실히 혹사시키는 일이 아닌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다 하니까 네. 나도 해야지 이런 거.
물론 운동은 무조건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대인들은 앉아만 있으니까. 저는 최근에 느낀 게 약간 제가 지금 허리 디스크 증상이 살짝 생겼어요. 아이고. 근데 이게 안 생길 수가 없어. 왜요? 맨날 앉아있으니까. 너무 고질병인 거예요, 현대인들의. 그리고 이제 노트북을 할 때도 보통은 팔꿈치가 다 올라올 정도의 높이에 있잖아요. 그럼 이성도 이렇게 해서 완전 내려다 보니까 목 구부러지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쓰는 뭐를 이렇게 쓸 때 항상 이렇게 구부러지는 상태로 계속 앉아서 하니까 허리가 많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운동은 뭐 남들과 비교하고 뭐고를 떠나서 자기에게 맞는 운동을 하나 찾아서 꼭 하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위해. 맞죠? 모두 운동합시다. 운동합시다. 운동 전도. 벼락 맞은 청양고추. 네, 좋습니다. 자꾸 뭐가 그렇게 좋아?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갓생을 위해서 한 시도들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뭔가 갓생이라고 말을 하면 조금 너무 그게 크게 느껴지고, 그리고 또 동시에 그르와 저, 네모는 좀 갓생을 사는 것에 대해서 막 엄청 노력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갓생을 내가 꼭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산 건 아니니까 더 뭔가 그런 시도를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그래서 뭔가 그냥 내가 뭔가 좀 열심히 살려고 내 삶을 좀 채우려고 한 노력들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이건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작게 생각해 보면은 좀 얘기가 풍부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뭔가 내가 이런 걸 좀 해야겠다 라고 생각한 것들 중에 내 인생을 위해서 네, 그쵸. 이걸 해야겠다. 근데 내가 막 하고 있는 내 일상에 이게 지금 없는데 이걸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는지. 저는 네. 1번으로 아까 얘기한 운동 중에 근력 운동. 근육을 키워야겠다. 맞아. 이런 생각은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잘 안 해요. 근데 필라테스 다니지 않아요? 맞아요. 필라테스를 이제 함으로써 하기 시작했죠. 그 전에도 막 크로스핏 같은 거 하고 그랬는데. 맞네. 근데 이제 운동 휴식기가 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운동을 아예 안 했는데, 그때 이제 체력이 딸리는 거를 느끼면서 사람이 근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근력 운동하는 시간을 좀 채우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적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작년 2025년에 근력 운동을 했었어가지고 나 뭐 했어요? 유산소 해야겠다. 저 요가테스. 그게 거의 그냥 완전 근력 운동이거든요. 올해는 유산소 해야지 이러고 그 근육이 는다고 해서 체력이 느는 게 아니래요. 유산소로 또 같이 해줘야? 해야지 체력이 느는 거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제가 퇴근 시간이 조금 당겨져서 요가테스 하기 전 비는 1시간에 내 러닝머신을 해야겠다 하고 끊어놨어요.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적절한 유산소도 같이 해줘야 생활 체력이 느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러닝 같은 거 저는 약간 저 갓생 갑자기 생각났어요. 갓생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러닝하는 사람들. 저는 러닝을 좀 하고 싶은데 너무 귀찮아요. 쉽지 않아. 근데 약간 러닝을 했을 때 삶에 오는 활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약간 그걸 뛰러 나가는 행위도 그렇고, 심장을 완전 미친 듯이 이렇게 뛰게 하는 그게 진짜 어떤 심폐지구력이나 이런 것도 좋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러닝을 했을 때 어떤 그 정신적으로 좀 삶에 활력이 도는 느낌?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해서 좀 꾸준히 러닝하는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고. 해본 적 있죠? 네,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다른 운동 안 할 때는 좀 러닝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근데 너무 힘들어, 러닝은. 근데 슬로우 러닝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할만하던데요? 느린 페이스로 계속. 부담이 없잖아. 근데 원래 느리게 오래 뛰는 게 진짜 힘든 건데. 그래요? 덜 힘들지 않나?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끝없는 시간이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 10분만 뛸 거야. 그러면 이제 중간에 뭔가 페이스도 좀 올리고 싶고 지금 너무 힘들어. 근데 괜찮아. 왜냐면 3분 뒤에 끝나니까. 이런 게 있는데 1시간 슬로우 러닝 해야겠다. 5분 지났어.
아, 7분 지났어. 와, 앞으로 53분이 더 남았네? 아, 슬로러닝 왜 1시간씩이나 뛰어? 아, 그럼 30분. 근데 보통 러닝하면 30분은 뛰지 않아요? 그쵸. 30분 뛰는 거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아, 저 대학교 다닐 때 오전 수업 하기 전에 러닝하고 간 적 몇 번 있어요. 대단하네. 자랑할게요. 네. 그런 아침 러닝, 아니 저녁 러닝, 이런 게 너무 좋은데, 그거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의지와 체력을 가진 인간이 되고 싶은 마음. 근데 또 그런 체력을 가지려면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체력을 갖게 되는 거 아닌가? 그쵸. 그러니까 그걸 너무 해야 어렵다. 이제 체력을 가질 수 있는 건데, 왜냐면 아침에 러닝하면, 특히 이 러닝을 이제 막 내가 갓 시작한 초보 러너라면 한 20분 뛰고 하루 시작하잖아요? 개 피곤해. 하면 활력이 도는 게 아니라. 삶의 활력이 도는데, 몸 자체는 초보 러너들은 그 러닝이 진짜 기를 쫙 빼. 쫙 빼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게 완전 빡시게 러닝 하셨나 보다. 아닌데? 그런가?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저는 근데 항상 운동하면서 되게 아이러니한 게 자기 몸을 체력을 키우려고 운동을 하는 건데 운동하고 나서는 진이 다 빠지잖아요. 그쵸. 되게 힘들어하고 맞아. 되게 피곤해하고 맞아.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저녁 운동을 해야 푹 잘 수도 있고 불면증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 좋은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진이 빠지긴 하지만 하루에 초반에 운동하는 거 좋아해요. 왜냐? 저녁에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고 귀찮아. 그래서 안 해요. 그 초반에 해서 그 미션 클리어를 해놓는 게 내 마음이 편해. 오히려 아침에는 체력이 네.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아침에 운동을 하고 시작을 하면은 그 스타트가 잘 끊긴 느낌? 갓생 사는 느낌. 학생 싫어한다고 했으면서. 활기차게 내가 하루를 시작했다. 몸에 힘도 좀 있고. 그리고 저는 확실히 요즘에 진짜 배꼽이가 줄어가지고 많이 못 먹는데, 아침에 좀 운동을 해서 한번 이거를 싹 돌리면은, 혈액순환을 좀 돌리면은 좀 더 잘 먹어요. 그 밥도 훨씬 맛있게 들어가고, 막 처져 있는 상태로 밥 먹으면은 배도 안 고프고, 조금 먹고 배가 차고, 근데 이게 내가 배가 부른 게 엄청 부른 것도 아니야. 어느 순간 탁 막혀요. 탁 막히고, 막 내가 막 엄청 밥을 먹어서 에너지가 나는 느낌도 안 드는데 배가 불러. 그만 먹어. 그러면 약간 그냥 그 식사 시간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느낌? 근데 막 운동을 하고 나서 밥을 먹으면 너무 맛있고 밥도 잘 들어가고, 그리고 내가 먹는 이 밥이 이제 내 에너지원이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좋아서 오전에 운동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갓생 사시네. 그러니까 또 시도. 저는 이따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데서도 말하겠지만, 핸드폰을 불필요하게 보고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그러니까 그 시간을 다른 걸로 채우고 싶은데, 이제 좀 책 읽는 시간으로 채우고 싶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영화 보거나 드라마 보거나 이런 것도 너무 좋아하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보는 방식이 책과 영상은 되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생각이 펼쳐지는 방식도 다르고, 근데 우리는 너무 요즘에 이미지로만 보니까 그래서 책을 좀 더 읽으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하는 시도 중에 하나는 이제 이동 시간이 길 때는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 거? 왜냐하면 오히려 그럴 때 책이 되게 잘 읽히더라고요. 맞아요. 기차를 탄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지하철 탄다거나 했을 때 그 시간이 할 일이 없으면 그냥 핸드폰만 보게 되니까, 그때 그러면 책을 꼭 한 권씩 챙겨서 책을 읽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채우려고 한 적은 시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저도 지하철에서 어느 순간부터 릴스 보고 이러는 게 재미가 없어가지고 뭔가 머리가 아픈 거예요. 계속 보니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는데 해서 책을 읽기 시작한 것 같아요. 맞아. 제가 유일하게 약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게 릴스거든요. 유일해요? 예를 들면 내가 길을 돌아가. 10분 10분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20분 동안 헤매면서 갔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급할 때는 그게 시간 낭비고 너무 빨리 가야 되는데 마음도 조급하긴 하지만, 그 시간들은 뭔가 그냥 결국에는 좀 그 길을 알아가는 시간?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보려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릴스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원해서 내가 내 시간을 쓰는 느낌이 완전 아니고, 그냥 중독돼서 막 내리다가 눈 뜨고 보니까 시간이 막 훌쩍 지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건 너무 아까워요. 시간이. 진짜 시간을 죽인다. 어. 이런 느낌. 뭐 또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 있습니까? 저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해보면 뭐 게임 아니면 그냥 하루 종일 드라마 보기? 뭐 누워서 막 드라마 보고 이러는 거. 이런 거?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나.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완전 하루 종일 그리고 뭐 일주일에 정말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다 쏟는 거는 조금 시간 낭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잠깐 내가 그 시간을 통제해서 이만큼의 여가 시간에 이만큼을 봐야지 아니면 이만큼의 게임을 해야지 하는 거는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하루 종일 페인처럼 있는 건 조금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 맞아요. 저도 게임해요. 게임 좋아하잖아요. 퇴근하고 게임하고 여가 시간에 게임하고 그쵸. 드라마 보고. 게임이 취미인 사람들한테는 게임이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니죠. 거기 안에도 다 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어쨌든 그걸 하면서 행복감을 느낀다면 힐링되고 또 필수적인 시간이니까 그 사람한테는. 근데 제가 휴학했을 때 딱 코로나 터졌을 때 휴학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정말 게임에 미쳐 살았었거든요. 미친 듯이 게임만. 진짜 하루 종일 집 안에 틀어박혀가지고 정말 하루 종일 게임만 했었는데 근데 저는 그 시간이 되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이 들진 않긴 해요. 그때 심지를 많이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진짜 저 플레이 시간 보면 거의 4,000시간 될걸요? 진짜 많이 했는데 약간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내 시간을 낭비하면서 산 적이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뭐 입시하느라고 바빴고 대학교 가서도 뭐 그렇게 시간 낭비할 만한 여가 시간이 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니까 저는 대학교 가면 무조건 하고 싶은 거가 1순위가 휴학이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되게 내 삶에 휴식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기 때문에 그때 근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원 없이 했어가지고 미련이 안 남는 그래서 그 인생의 어떤 한 시기쯤에 그런 시기가 오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한 1분 전에 말한 거랑 살짝 말이 다르긴 한데.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다. 다 너무 바쁘게 사니까. 왜냐하면 사실 몸이 살아온 대로 살게 돼 있잖아요. 뭔가 프로그래밍이. 그래서 좀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시간이 보통 사람들은 그거에 불안감을 느낀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나? 근데 뭘 해야 되는지는 몰라.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되는 일이 꼭 있는 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는 불안감이 그냥 너무 쉽게 생기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내 손 안에 시간을 두고 물론 시간은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좀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을 이렇게 쓰고 거기서 쉬는 시간 이렇게 두고 이렇게 쓰는 느낌이 아니라 막 시간에 쫓겨서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막 시간이 뒤에서 쫓아오고 있어. 그래가지고 막 벌써 1시간이 지났네? 그러면 나 오늘 뭐 꼭 이거 공부하기로 했는데 근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이러면서 사는 느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덜 느끼려면 그런 그릇이의 시간 같은 시간이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1년을 그렇게 살아가지고 원없이 그래서 저는 대학생들에게 무조건 휴학하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맞아요. 보통 대학생들 진짜 휴학은 필수인데 주변에 휴학 안 하고 그냥 졸업하는 애들은 좀 후회를 하긴 하더라고요. 휴학을 왜 안 했지? 근데 또 한국 사회에서 휴학했을 때 뭐 했어요? 맨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전 되게 럭키하게 코로나여가지고 저 코로나라 뭘 못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긴 한데 대부분 뭐 취업시장이나 가면은 이날 1년 동안 휴학했네요. 뭐 했어요? 맞아요. 맨날 물어보니까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뭐 쉬려고 휴학하지 진짜. 그냥 쉬었는데요? 그러면 그냥 뭔가 그렇게 아리껍게 보는 시선이 참 너무 한국인들을 억제해 온다. 맞아요. 각박한 이 세상. 맞아요. 그러면 이제 갑반인이란 주제로 넘어가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갑반인을 저희가 얘기를 하려고 좀 찾아봤는데 근데 생각보다 의미가 다양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각자가 생각하는 갑반인의 의미 보통 내가 갑반인이라는 말을 언제 쓰는지 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보통 갑반인을 자기 인생을 되게 열심히 사는데 SNS 안에서 아무런 밈도 모르겠어요. 과거에 네모 씨에게 했던 말들. 맞아요. 제가 뭔 얘기를 하면은 네모 씨가 그게 뭐야? 네. 이런 이걸 갑반인. 몰라? 너 인터넷 안 해? 와, 너 진짜 갑반이다 그러니까. 하고 거리감 느끼고. 맞아요. 저도 그런 의미로 보통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응. 갑반인이란 말을 그런 의미로 듣기도 했고, 응. 그러니까 덕질 안 하고 덕질 용어나 인터넷 용어, 그러니까 거기서 자주 쓰이는 말들을 모르면은 너 뭐야? 인터넷 좀 해라. 갑반인이냐? 이런 얘기 좀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좀 찾아보니까 그런 덕질이나 인터넷과 관련 없이 그냥 엄청 열심히 사는 사람도 뭐 갑반인이라고 맞아요. 하고, 그리고 뭔가 팬들의 입장에서 머글들을 볼 때 갑반인들. 맞아요. 보통 그런 의미로 잘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팬들이 팬 아닌 척 하는 거를 막 갑반인 코스프레 한다. 아, 맞아요. 막 이러고.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갓생이랑 연결을 지어보자면 그르그씨가 말한 첫 번째 의미 말고 두 번째 의미, 열심히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결국 그러니까 갓생을 살면 갑반이 되는 거죠. 그쵸, 맞아요. 그쵸. 자기 인생에 몰두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 일에 너무 열심히 하고 내 일에만 집중하고 내 일상에만 집중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의미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SNS나 뭔가 덕질 같은 곳에 시간을 쏟지 않는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밈도 모르고. 좀 멋있는데? 갑반인 하고 싶다. 갑반인으로 오래 살아온 사람으로서 네.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갑반인으로 사는 게 좀 재미가 덜 하지 않나. 아, 그래요? 그런 생각도 하는 게 최근에 제가 이제 트위터를 시작을 했거든요. 나는 그거를 한 중학교 때부터 했던 것 같은데. 그쵸. 왜냐하면 사실 트위터 많이 쓰는 사람들은 보통 어릴 때부터 쓰니까. 제가 트위터를 쓰지 않았던 이유는 트위터가 대부분 덕질용으로 사람들이 일단은 가장 많이 썼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돌 덕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썼고, 그리고 그 외의 덕질들도 사실 트위터에서 많이 하고 뭐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나 맞아요. 뭐 2차 창작하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지만 일단은 아이돌 덕질은 안 했고, 그리고 뭐 영화, 드라마 뭐 이런 거를 좋아해도 SNS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막 궁예하고 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편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보는 거는 웹툰 같은 것도 많이 보고 하는데, 영화도 보고 시리즈도 보는데, 근데 뭐 그거를 이제 SNS 커뮤니티에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안 봤다. 그 어릴 때는 좀 SNS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SNS가 너무 일상에 자리 잡아가지고. 맞아요. 아, 근데 이런 거예요. 저는 인스타그램 같은 거는 좀 가식적인 부분이 많고, 그러니까 좀 날것의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트위터나 갤러리 같은 거 있잖아요. DC 갤러리나 뭐 이런데 세부적인 덕질용으로 막 게시판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인터넷 세상에서 나오는 솔직함, 재미, 현실 일상에서는 좀 약간 나의 체면과 어떤 그런 모습을 위해서 하지 못했던 말들이 나오는 면에서 되게 재밌다고 최근에 느낀 것 같아요. 되게 인류학자적인 발언이시네. 그쵸? 이거 맞아. 접근마저 너무 갑반인적인 접근. 네,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이게 진짜 너무 재미없는 인간의 발언일 수 있는데 실제로 좀 대안적인 생각들 같은 것도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된다고 해야 되나?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구체적인 예는 생각이 안 나는데 일상에서는 문제적이라고 생각되는 발언들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불륜을 왜 하냐, 미쳤냐.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현실 세계의 어떤 관습과 사람들의 법과 이런 것에서는 너무 부도덕한 일이고 비난받아야 마땅한 일이다 라고만 생각이 된다면 트위터 같은 데서는 그 바람을 핀다는 게 당연히 어떤 상대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긴 하지만 그 안엔 되게 상황별로 되게 다양한 그게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 바람 폈기 때문에 쓰레기야 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헤어질 결심 덕질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대안적인 생각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박해일이 당연히 쓰레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그들이 하는 사랑에서 나오는 어떤 강렬함이 있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 결혼제도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만들고, 실제로 어떤 타인과의 교류를, 이성과의 교류를 완전히 불가능하게 하는 게 사실 현재 일부 일처제라는 결혼 제도잖아요. 근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정답이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고민도 좀 하게 만들고 근데 그걸 이제 내가 그냥 일상 평소에 사회생활 하면서 말하면 저 사람 뭐야? 바람 필 건가 봐. 쓰레기인 듯?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의 어떤 도덕성을 떠나서 좀 깊생을 하게 만드는 깊은 생각을 좀 해보고 철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들이 실제로 좀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 인터넷이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빠른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재밌는 것 같고 공부를 하시네 SNS를 하시면서.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고 보통은 이제 그냥 킬킬대면서 보긴 하죠. 저도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그냥 덕질하는 사람들의 그 막 미친 열정, 막 미친 과몰입 이런 것들도 재밌고 저번에도 우리 말했지만 덕질이 진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다. 근데 트위터 같은 거 보면 진짜 별걸로 다 덕질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 하다 여기까지 올라왔죠? 그러게요. 갑반이는 인터넷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근데 갑반 SNS 요즘 세대 SNS 안 하고 하는 사람 근데 진짜 멋있지 않아요? 근데 동시에 저는 이제 그 트위터는 트위터 얘기였고 그 인스타그램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인스타그램은 좀 트위터랑 결이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요즘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는 약간 인스타그램은 좀 가끔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너무 나를 보여주기 식으로 내가 좋아 보이는 것만 올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사람들이 열등감도 느끼고 불안함도 느끼고 이런 면을 강화시킨다고 해서 좀 안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인스타그램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왜 하게 할 수밖에 없냐면 요즘 그러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들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연극 보잖아요. 근데 작은 극단은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 팔로우 해야만 그들이 공연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내가 주기적으로 계속 SNS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외국인 친구들을 이제 해외에 나가서 많이 사귀었는데 그들과의 어떤 연락 수단은 대부분 다 인스타그램. 왜냐면 카카오톡 안 쓰고 문자 안 쓰고 하니까 뭐 내가 좀 계속 연락을 유지하고 싶은 친구들의 일상을 알고 가끔씩 문자를 하려면 인스타그램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거면 그거 멋인데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아까 그르씨가 말한 것처럼 SNS를 이제 안 하고 살 수 없다. 그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거면 뭔가 릴스나 이런 걸 안 하는 사람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밈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멋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돋보기를 보는 거지. 아니 그걸 안 봐야 멋있다. 그쵸. 그러니까 가끔 돋보기에 릴스 보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인스타그램 안 하고 싶은데 그런 이유로 하게 되니까 나는 원천 봉쇄를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난 또 릴스의 지옥에 빠져든다. 약간 요런 의지 박약. 딜레마. 꼭 돋보기 채널에 그리고 내가 뭔가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빵집이나 음식점 같은 것도 그 네이버 지도에는 제대로 업데이트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젊은 사람이 하는 것 같은 가게는 저는 꼭 인스타로 영업시간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뭐 최근에 보통 휴무를 하면은 최근 게시물 올라와 있어. 나 이때 휴무를 합니다. 그거를 한 번 더 확인해본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가게 확인하거나 내가 뭐 찾아보고 싶은 사람의 뭐 정보를 찾아보려고 꼭 돋보기 들어가서 쳐야 돼. 왜냐면 거기 검색 탭이잖아요. 네. 근데 그 밑에 이제 돋보기 맞아요. 이게 있으니까 그 중에 꼭 하나씩 가끔은 뭔가 눈길을 끄는 콘텐츠가 있어. 눌러보고 싶은 게. 그럼 이제 그거 하다가 또 릴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악하다니까요. SNS를 만든 사람들이 너무 영악해. 근데 저는 사실 돋보기는 잘 안 봐서 바로 릴스 들어가거든요. 저는. 바로 릴스로 간다고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돋보기 많이 보더라고요. 왜냐면 거기서 서치를 하러 갔다가 거기를 본다니까요. 저는 근데 서치를 하고 나오긴 해요. 릴스 보려면 그냥 바로 릴스 들어가면 되고 서치하는 거 서치했다 들어가면 되고. 아니 그래서 진짜 이거 스와이프 내려가는 거 이걸 뭐라고 하지? 이제 쓸어내리기 어쨌든 이게 진짜 똑똑하게 사람을 중독시켜. 그러니까 똑똑하게 만들었어. 그 사람들이 처음에 아주 악질적입니다. 너무 편하고 맞아. 편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콘텐츠도 보게 만들잖아요. 맞아요. 원래 릴스가 나오기 전에 유튜브는 내가 영상을 쳐서 보거나 구독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내 처음에 알고리즘 홈페이지에서도 내가 어쨌든 썸네일이랑 제목을 보고 어떤 내용인지 알고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릴스는 이제 그냥 뭐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계속 올린 이 행동 자체에 중독된다며요.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릴스 또 옆에
가생이 누르면 빨리 감기 되잖아요. 아 그런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유튜브는 항상 이제 이렇게 눌러서 빨리 감기 하고 돼. 유튜브 영상 볼 땐 이렇게 되는데 유튜브 쇼츠는 또 빨리 감기 안 되더라고요. 아, 릴스조차 빨리 감기가 되는구나. 릴스 가생이만 그렇게 누르면은 빨리 가니까 그거 보고 참 와. 그래서 진짜 사실 이제 롱폼 콘텐츠를 못 보는 그게 돼버린 거죠. 콘텐츠 볼 때 빨리 감기 해서 봐요? 유튜브 배속 많이 해요. 아 진짜요? 어. 뭐 넷플릭스 같은 거는 예능 최근에 이제 흑백요리사 같은 거는 그런 건 이제 빨리 감기 이렇게 쭉은 안 되니까 조금 지루하다 싶으면 이제 넘기면서 뭐 많이 보죠. 전 배속은 진짜 안 해요? 안 하거든요. 뇌 안 좋은 것 같아서. 이거를 그냥 빨리 감기 하는 게 그냥 정보 습득의 용으로만 사용을 해서 빨리 감기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빨리 이걸 보고 치워야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저는 약간 재밌으려고 보는 거라 빨리 감기를 안 하고 봐요. 참. 갑반인 얘기를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요. 갑반인에 대해 뭐 하나 정도만 더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갑반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요. 저는 뭔가 하나에 빠져서 덕질하는 사람들이 좋아 보여요. 근데 만약에 뭘 하나 빠져서 덕질을 해. 네. 자기 인생을 너무 열심히 살아요. 아, 그 사람이? 그럼 갑반인이에요? 갑반인이죠. 그럼 갑반인 할 수 있네. 그러네. 하지만 통상적인 의미로는 갑반이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밈을 다 깨고 있어. 아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저는 자기 인생을 그냥 밈이 어떻고 저떻고 열심히 사는 사람을 갑반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덕질을 하든 말든 SNS 밈을 다 섭렵하고 있든 말든 그냥 열심히 자기 인생 살면 다 갑반인이지 않나. 그럼 누가 갑반인이 아니에요? 누가 갑반인이 아니냐? 나? 열심히 살잖아요. 애쉬 아니 아니에요. 제가 사는 갑반이는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너무 한국 자기 착취. 저는 근데 진짜 좀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갑반이는 뭐 이렇게 아니 왜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그 심리 상담 세션.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 같아서 뭔가 엄청난 노력을 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갑반이는? 네.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딱 보면 와 진짜 맞아. 그에 반해서 저는 그냥 남들과 똑같이 그냥 출근하고 그냥 딱 그 표준치에 가깝게 그냥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갑반인이 아니죠.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조금 너무 자기 자신을 억압하는 면이 있습니다. 너무 채찍질하지 마세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미 충분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벼락 맞은 청양고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항상 하는 게 있죠. 뭡니까? 마지막에는 컨텐츠 추천. 따다! 뭔가 주제와 관련된 컨텐츠 추천을 항상 하고 끝내는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 갓생과 갓반인이라는 주제로 컨텐츠 하나씩 추천을 하고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갓생과 갓반인이라는 주제를 떠올렸을 때 머릿속에 바로 들었던 영화 바로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되다입니다. 제가 인생 영화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항상 얘기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왜 이걸 꼽았냐 하면 스포가 되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다 말하진 못하지만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열심히 사는 현대인 너네들은 다 갓반인이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서 완벽한 그거네요. 그 주제와 부합하는. 네. 제가 느끼기에는 너 그렇게 보잘것없는 인생 아니야. 너 되게 열심히 사는 거야. 감동적이야 벌써. 이렇게 말해주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 다 보면 되게 위로가 되는 영화거든요. 영화 러닝타임 내내는 그냥 뭐랄까 월터의 상상으로 펼쳐지는 월터의 모험에 관한 얘기라서 흥미롭게 지나간다고 해야 되나? 엄청 러닝타임 내내는 되게 뭔가 드라마적인 감동적인 부분이 있는 영화는 아닌데 딱 이 영화의 결말이 딱 정말 그렇게 울림이 있어가지고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은근 본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애들이 많아서.
이게 뭐야? 월터 상상? 뭐야? 막 설명해주면 어? 어? 판타지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그건 아니고. 일종의 판타지면 판타지인 거 아닌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하긴 응. 판타지는 아니야. 판타지는 아니고 그렇게 막 엄청 판타지스러운 요소가 없어요. 다 은근 되게 현실적인 모험? 본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긴 한다. 한번 다시 봐야겠어요. 추천됩니다. 10년을 맞이하는. 네. 우리 모두는 다 갓생을 사니까요. 좋아요. 제가 추천할 콘텐츠는 책이고요. 무의미의 축제라는 밀란 쿤데라의 소설인데요. 사실 어이없다고 해야 되나? 내용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난해할 수도 있는 게 그러니까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막 논리적으로 막 전개가 된다기보다는 누구의 얘기가 나왔다가 다른 그 친구의 얘기가 나왔다가 그 친구가 막 재밌는 얘기 해준다면서 막 하는 뭐 옛날의 일화 같은 게 나왔다가 이렇게 뒤섞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용을 설명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왜 추천을 하게 됐는지를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뭔가 그 밀란 쿤데라의 가장 유명한 소설이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소설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결국 어떤 삶의 무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떤 삶의 가벼움과 무거움이 공존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쩔 때는 인생이 너무 무겁게 다가오는데 어떨 때는 인생이 너무 무의미하고 가볍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순적인 삶의 특성을 되게 잘 설명을 하고 그 안에서 그러면 그 무의미한 삶 어떤 그냥 우리가 의미 있어서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나의 이 삶의 어떤 무의미를 어떤 것으로 채워나가고 어떻게 견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뭔가 밀란 쿤데라는 되게 농담을 자주 사용하고 그런 의미 없는 것들에서 나오는 재밌는 농담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삶을 채우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의미 없이 자기가 암 걸렸다고 거짓말하는 막 그런 사람도 나오고 왜? 몰라요.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잘. 그런 식으로 좀 어떤 갓생이라는 게 결국 내가 어떤 내 삶을 잘 살고 싶은 내 삶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런 고민에서 나오는 행동들이잖아요. 근데 가끔은 근데 그 번아웃이 오고 그러니까 모든 게 약간 하기 싫고 무기력해지고 무의미해지고 이럴 때가 오잖아요. 네. 왜냐하면 뭔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런 고민이 들기도 하는데 어떤 너무 뭔가 내 삶이 좀 힘든데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도 환기도 되고 어떤 전환이 될 수 있는 뭔가 인생을 좀 가볍게 바라보는 시선도 가끔 필요하다는 거를 얘기해 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오히려 그런 무의미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면 또 약간 그거를 극복이라기보다는 그 무의미를 받아들이는 법을 좀 배울 수 있는 책이 되지 않을까. 별로 안 굵거든요. 되게 얇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마지막쯤에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을 몇 구절 읽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작품의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 메시지를 말한다고 해서 스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그 메시지를 되게 소설적으로 인물로 형상화한 느낌이 드는 책이라서 그래서 뭐 메시지라는 게 이것입니다. 참고 의미 없다는 것은 말입니다. 존재의 본질이에요.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있어요. 심지어 아무도 그걸 보려 하지 않는 곳에도 그러니까 공포 속에도 참혹한 전투 속에도 최악의 불행 속에도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무의미라는 이름 그대로 부르려면 대체로 용기가 필요하죠. 하지만 단지 그것을 인정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사랑해야 해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여기 이 공원에 우리 앞에 무의미는 절대적으로 명백하게, 절대적으로 무구하게, 절대적으로 아름답게 존재하고 있어요. 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추천입니다. 추천이에요? 네. 그러면 콘텐츠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네. 저희의 이번 2회차 벼락추도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주 오려고 노력할게요. 너무 영혼이 없어 보이세요? 자주 오도록 노력할게요. 네, 좋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에 또 즐거운 재밌는 주제로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 건강하시길 갓생 안 사셔도 됩니다. 건강하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귀여운 거 많이 보고 하는 2026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